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기술 그룹을 총괄하고 있는 나종욱입니다. 오늘 오라클이 진행하는 오라클 클라우드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위해 차별화된 오라클 클라우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클은 4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 고객들의 가장 핵심적인 주요 비즈니스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유지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동반 성장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기업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뉴노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뉴노멀 상황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비즈니스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라클은 여러분의 OP 환경에서의 경험을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경제적으로 여러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돕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글로벌 데이터 센터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위한 오라클이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지원 전략,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엑사데이터를 프라이빗 상에서 온프라미스 상에서 클라우드 버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에 대해서 살펴보고 엑사CC가 갖는 비용 경쟁력과 강점,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CI 글로벌 데이터 센터 현황입니다. 오라클은 엔터프라이즈 기업 고객이 빠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공격적으로 신규 리전 오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달 간격으로 신규 리전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내에는 2019년 5월에 개소한 서울 리전과 2020년 5월에 개소한 춘천 리전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춘천 리전, 서울 리전 두 개의 OCI 데이터 리전이 있습니다. 오라클은 이제 민감한 데이터 이슈나 국내의 DR을 필요로 하는 여러 기업들의 요건들을 완벽하게 대응할 준비를 모두 갖췄습니다. 기업들에 있어 클라우드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데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간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B2C나 IaaS 위주의 성장이 견인을 했다면은 이제는 기업 내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 영역이나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베이스 영역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시장 내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이미 각각 다른 솔루션이나 아키텍처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기업 고유의 IT 환경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온프라미스 환경을 클라우드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클라우드 전환 속도, 또한 그것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비즈니스 요건이나 재정적인 상황이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각 기업마다, 산업마다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도 모든 고객이 처음부터 퍼블릭으로 한 번에 옮겨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라클은 기업 고객들의 상황에 맞게끔 클라우드 전환 방법 및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지원 전략을 지원합니다. 오라클 OCI 리전에서는 IaaS, PaaS, SaaS에 이르기까지 가장 완전한 엔터프라이즈형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지난 1년 동안 기업 고객들의 커스터마이즈된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오라클의 퍼블릭 클라우드 센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축해주는 데디케이티드 리전 클라우드 커스터머 DRCC를 발표를 했습니다. DRCC는 퍼블릭보다 프라이빗으로 클라우드 구축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OCI 퍼블릭 리전의 똑같은 클라우드 캐퍼빌리티를 고객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다음은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 부분인데요. 이미 많은 고객들이 엑사데이터를 주요한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엑사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사용을 하고 싶으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엑사데이터, OP에서 운영하고 있는 엑사데이터를 OCI 상에서 엑사CS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우리 이러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는 퍼블릭 상에 갖다 놓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 그럴 경우에는
클라우드 모델이지만 실체가 되는 엑사데이터 장비는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 모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로빙 엣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를 필요로 하는 환경을 가진 고객들에게 로빙 엣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엣지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의 안전하고 빠른 클라우드 전환을 돕기 위해서 두 가지 획기적인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라클 클라우드 리워드 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는 오라클 클라우드 리프트 서비스입니다. 오라클 서포트 리워드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은 기존에 오라클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께 드리는 보상 혜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OCI를 사용을 하시면은 사용하신 만큼 포인트로 쌓인 부분을 오라클 라이센스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은 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OCI를 일정 기간 사용을 해서 쌓인 이 포인트를 오라클 라이센스 유지 비용으로 돌려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오라클 클라우드 리프트 서비스입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가장 컨선하는 부분이 리스크 테이킹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오라클은 고객의 클라우드 전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오라클 전문가 집단인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인력과 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요번 세미나가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 엑사CC 특집입니다. 그래서 엑사CC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한 종류이고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DBCS, 엑사CS, 엑사CC, 자율운용 DB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율운용 DB는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엑사데이터 기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은 그냥 사용을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라클이 완전하게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용량이 더 필요하면 오토 스케일링을 하고 또 튜닝을 하고 패치도 자동으로 적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자동화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덜 민감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일 경우에는 모든 워크로드를 상대적으로 조금 고가인 엑사데이터에 올려놓고 쓰실 필요는 없으시죠. 그럴 경우에는 베어메탈이나 VM 기반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프라미스에서 엑사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 엑사데이터 워크로드에 대한은 퍼블릭으로 가셨을 때 엑사CS가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엑사데이터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싶으신데 실제로 여기 데이터베이스 머신에 담고 있는 이 데이터가 너무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밖으로 갖다 놓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엑사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활용을 하시면서 실체가 되는 엑사데이터는 여러분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위치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 모델이 있습니다. 방화벽 뒤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엑사CC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제 세션에 의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엑사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클라우드가 아닌 온프라미스 상에서 엑사데이터 머신을 구매를 하셔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에 입고를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형태의 엑사데이터 머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모델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모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엑사데이터를 사용하시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엑사데이터는 오라클 데이터 센터의 위치가 되게 되겠고요. 실제로 구매 모델이 아니라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활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 하드웨어는 오라클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앱 커스터머입니다. 온프라미스의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사용하는 형태는 구매가 아닌 서브스크립션 방식, 구독 방식이고 하드웨어도 오라클이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엑사데이터는 고객의 데이터 센터 내 방화벽 뒤에 안전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글로벌 고객들이 엑사데이터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고객들 중 거의 한 28%, 글로벌 포춘 100대 기업 중 28%가 이미 엑사데이터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은 온프라미스 엑사데이터이건 엑사CC이건 퍼블릭 클라우드 상의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이건 간에 엑사데이터는 동일한 표준, 동일한 제품입니다. 따라서 100% 호환성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변경이 불필요하고 여러분이 수년간의 온프라미스 엑사데이터 운영을 통해서 익힌 그러한 노하우들은 그러한 경험들은 엑사CC나 엑사CS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엑사데이터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전용 머신입니다. 2008년 처음 출시를 해서 매년이나 1년에서 1.5년 새로운 고성능의 하드웨어, 새로운 인핸스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탑재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워크 투게더 해서 만들어진 혁신의 혁신을 거듭한 공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데이터베이스 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엑사데이터는 오늘 발표된 엑사데이터 X9M입니다. 이미 엑사데이터 성능 빠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은 계속 더 빠른 데이터베이스 머신을 출시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데이터베이스 머신이다. 정말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희 AI 머신러닝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AI가 훨씬 스마트해지려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훨씬 더 스마트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 데이터를 빠르게 철시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 필수라는 거죠. 바로 거기에 적합한 솔루션이 엑사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사데이터는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성능과 용량은 훨씬 더 커지지만 하드웨어 가격은 이전 모델과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최신의 X9M은 OLTP나 분석 성능에 있어서 훨씬 빠른 이점을 제공을 하고 있고, 즉 다시 말해서 동일한 비용을 훨씬 고성능의 많은 용량의 엑사데이터를 제공한다라는 얘기는 비용을 줄이면서도 이 엑사데이터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통합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즘과 같은 시대에 AI가 훨씬 더 스마트해지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AI의 라이프 블러드 개념으로 데이터는 그만큼 신선한 데이터가 많이 공급될수록 그 AI는 훨씬 더 스마트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간적으로 이러한 대용량의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적합한 솔루션이 바로 엑사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엑사데이터는 온프라미스뿐만이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엑사CS를 통해서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 엑사데이터, 최신의 엑사데이터 장비를 클라우드 모델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앱 커스터머 모델로 클라우드 모델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모델의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은 버스팅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 수많은 고객들이 1000대가 넘는 엑사데이터가 다양한 업무에 적용되어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워낙 처리 속도가 빠르다 보니 기본적으로 엑사데이터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20%를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에버리지 그렇다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월 마감을 한다거나 했을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의 워크로드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순간에 빠르게 피크치를 치면서 워크로드를 처리하고 다시 노멀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워크로드의 시저널리티가 있는 워크로드일 경우에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모델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최소한의 노멀한 상황의 최소한의 사이징으로 엑사데이터를 서브스크립션 하시고 실제로 더 큰 용량이 필요한 그 순간에 버스팅을 통해서 스케일업을 통해서 빠르게 처리를 하고 다시 그 피크 상황이 끝나게 되면 스케일 다운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엑사데이터는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버스팅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비용을 최적화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또한 빠른 데이터 처리를 하실 수 있는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강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1년 중에 수강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딱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그 기간 동안에 특정한 시간대에 워크로드가 확 몰리게 되죠. 그 기간이 지나면은 상당히 워크로드가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만 엑사데이터 CPU를 맥시멈으로 버스팅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 수강 신청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버스팅했던 스케일업했던 그 CPU들을 다시 스케일 다운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실제로 가장 최적화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엑사데이터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엑사CC 도입 국내 사례인데요. 이 고객사는 데이터베이스 콘솔리데이션 용도로 엑사데이터를 사용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 엑사CC는 데이터 허브 용도입니다. 각 그룹사 계열사에서 통합된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그룹사에 데이터 서비스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엑사CC를 도입을 했고요. 22개의 PDB를 생성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DB 5점이라고, 그러니까 2점이라고 한다면은 온프라미스 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구입이 필요했던 DB 옵션을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이점이고, 특히 여기는 이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서 구축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R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계신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유럽 사례입니다.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를 서버를 통합하고 개인정보 관리 보안 강화를 위해서 엑사CC를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엑사CC 도입을 통해서 실제로 신규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애플리케이션 배송부터 고라이브까지 3개월 정도 소요돼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서비스를 해체하고 아웃소싱들을 중단을 하고 엑사CC로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엑사CC를 고객이 사용하기 위한 딱 그 준비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온프라미스 엑사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엑사CC를 고객사에 딜리버리해서 한 일주일 정도면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완료됩니다. 세 번째 세션인데요. 다이얼로그 세미컨덕터 부분인데 고객 데이터 센터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퍼블릭 클라우드의 여정을 첫 단추로 시작한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은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이고 DR 환경은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던 엑사데이터를 DR 센터에서 DR 용도로 활용을 하고 계신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드리자면요. 엑사데이터는 엑사CC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모델이면서 실체가 되는 엑사데이터 장비는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위치를 해서 간편하고 유연하게 엑사데이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국내에도 금융 고객사에 엑사CC가 납품이 돼서 지금 디플로이먼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레귤레이션이 강한 고객사일 경우에는 핵심이 되는 주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회사 밖으로 둘 수 없는 규제나 정책을 가지고 계신 고객일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향으로 클라우드 전이를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실제가 되는 주요한 엑사 데이터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는 고객의 데이터 센터 내에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고객사에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기존에 수년간에 걸쳐서 사용해 오신 엑사 데이터와 동일한 표준, 동일한 제품, 동일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익혀야 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그대로 엑사시스에서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서비스 품질이나 보안 문제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비즈니스를 베팅할 준비가 되지 않은 고객사일 경우에는 이런 엑사CC를 통해서 주요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전이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사CC는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고객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장 진보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엑사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4가지가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하는 방법,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 모델, 지금처럼 클라우드가 아닌 온프라미스 향으로 모든 것을 구매를 해서 고객이 관리를 하는 고객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엑사데이터 온프라미스 버전이 있겠고요. 퍼블릭 상에서는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엑사데이터 위에서 빠른 성능을 체험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엑사CS,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에서 OP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머신,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머신,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 이렇게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엑사데이터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보다 더 디테일하게 엑사데이터를 국내에 적용한 사례라든지 엑사데이터의 아주 디테일한 기술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오라클의 테크놀로지 클라우드 엔지니어링에서 클라우드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용한입니다. 최근 많은 고객분들께서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시거나 고려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기업의 IT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2세대 클라우드 커스터머의 상세 적용 방안과 주요 사례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목차는 먼저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와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의 주요 특징, 그 다음에 상세 아키텍처와 기술 관련된 세부 기능들, 그 다음에 적용 방안과 사례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고요. 현재 글로벌하게 29개의 리전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서울과 2020년 춘천에 데이터 센터를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해서 관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매니저빌리티 측면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가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관리까지 모든 작업들을 고객들이 이제 하게 되는, 고객들이 DBA가 이제 담당하게 되는 그러한 고객 커스터머 매니지드, 고객이 관리하는 유형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소프트웨어 직접 설치하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파스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실제 백업이라든지 패치 매니지먼트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런 고객 관리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관리형이라고 그럴까요? 세미 매니지드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드린 엑사데이터 클라우드의 커스터머가 그러한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리적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리는 오라클에서 다 해드리고, 고객분들께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 다음에 오라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 뭐 백업이라든지 패치라든지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초점을 둔 그런 운영 업무를 이제 하시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과 고객이 어떤 특정 룰을 가지고 이제 관리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018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던 서비스로서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 환경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시작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백업 매니지먼트라든지 모든 그런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오라클에서 다 해드리고, 고객분들께서는 실제 데이터에 대한 처리들, 데이터를 적재하고 쿼리하는 그러한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서 그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드리는데, 이게 이제 fully managed, 완전 관리형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배포되는 유형으로 보면 이게 물리적인 이제 그 쉐입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VM 환경이라고 그래서 그 가상머신에다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 물리적인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처는 고객들이 이제 공유를 하지만 버추얼하게 이제 가상 머신들 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실 수 있는 소규모 이제 개발이라든지 뭐 테스트 환경에서 이제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CPU와 많은 전용 환경이 필요해 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을 위해서 많은 CPU와 그 다음에 고속의 IO를 제공해 드리는 베어메탈, 실제 그 물리 서버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 측면으로 오라클 RAC는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만 인증을 받고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오라클 엑사데이터와 관련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라클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에 대한 주요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는 기존의 온프레미스와 동일하게 엑사데이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엑사데이터를 모르시는 고객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최적의 성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같이 납품되는 그러한 설비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고가용성으로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로 이제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러한 네트워크 환경, 그 다음에 스토리지도 고객분들께서는 일반적으로 센 스토리지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기능형 스토리지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일부 오퍼레이션들을 스토리지 랩에서 이제 처리해 주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필터링을 한다든지 또는 압축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지능형 이제 스토리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을 위해서 플래시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그 티어드 아키텍처, 계층형 데이터 저장 관리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하게 뭐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이제 도입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약 이제 15년 정도 된 솔루션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포춘지 글로벌 100대 기업 중에 대략 한 80% 이상이 엑사데이터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이행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워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계신데, 한 네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규제와 관련된 부분, 데이터에 대한 위치가 어디냐. 이게 이제 뭐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면 안 된다, 또는 관계 당국이라든지 기관에서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데이터를 쉽게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관하실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운영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서버 환경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레이턴시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게 되면 이 레이턴시, 아무리 이제 전용선을 통해가지고 서비스를 한다 그래도 레이턴시가 온프레미스에 있는 것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그 지연을 발생을 할 그런 이제 개연성 때문에 좀 꺼려 하시거나 아니면 고민을 하시고 계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환경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타이틀리 이제 커플도 돼가지고 데이터베이스만 띄워가지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못 옮기시는 그런 고객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정 ISV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환경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그 타이틀리 커플된 그러한 이제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그러한 이제 고객들도 이제 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그 서비스에 대한 이제 품질하고 그다음에 그 보안 관련된 이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드릴 엑사데이터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 고객 데이터 센터에 엑사데이터에 대한 환경 장비를 입고를 시켜드리고 서비스를 이제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이슈들이라든지 장애물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엑사데이터를 그 만약에 이제 도입하셔서 운영하시는 고객이라면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도입하신 고객들이 자사의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엑사데이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고객이 직접 이제 관리하시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엑사데이터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로 이제 이용하는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상의 서비스로 이제 제공되는 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로 설비 자체, 렉은 이제 고객 데이터 센터에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리는 오라클에서 이제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관리는 이제 오라클에서 다 해드리고, 구독을 하셔가지고 쓰시는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클라우드의 그 엑사데이터 클라우드의 커스터머가 위치만 빼놓고 동일한 서비스와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구독하는 방식이고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리는 이제 오라클에서 다 해드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렌트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를 이제 렌트를 하시게 되고 실제 운영 자체는 소유권은 그 렌트카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운영을 하면서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뭐 톨비를 내 가지고 이동을 하고 운전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이제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이제 하시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렌트카와 유사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춘 글로벌 100대 기업 중에 한 28% 정도 되는 고객분들께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를 퍼블릭이든 아니면 엑사데이터 클라우드의 커스터머든 간에 이 두 가지 솔루션들을 도입하셔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어디까지 이제 고객이 담당하고 어디는 오라클이 이제 담당하게 되느냐, 그건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고객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계정 전반과 관련해 가지고 클라우드에 제공되는 서비스들, 자원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를 이제 도입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패치 또는 클러스터, 오라클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패치, 그 다음에 OS 쪽이죠. 동유에 대한 패치 작업들 그 고객들이 이제 하시게 되고요.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관리는 다 고객들이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DB 백업과 VM에 대한 백업,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CPU 용량을 더 늘리거나 이러한 요청들에 대한 업무를 고객들이 이제 하시게 되고요. 반면 이제 오라클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렉을 고객 데이터 센터에 입고를 하고 설치와 구성,
그다음 네트워킹 작업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은 이제 오라클 필드 엔지니어가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설치와 구성 오라클 쪽에서 다 해드리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운영과 기술 지원 관련해 가지고 뭐 인시덴트 관리를 한다든지, 소프트웨어 뭐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그다음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드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그런 관리들을 오라클에서 다 이제 해드리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장점으로 이제 한 5가지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별도 인프라 관리 없이 고객분들께서 셀프 서비스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동일한 그런 인터페이스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하고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가 고객 데이터 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관련 규제로부터 좀 더 이제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는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돼서 이제 자동화된 관리.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실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관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께서는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엑사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성능이 이제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CPU,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하는 CPU 용량을 스케일 업 하실 수가 있고 스케일 다운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어떤 탄력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2세대고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가 한 2016년도에 이제 나오고 지금 현재 2세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세대와 동일하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내에서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하게 이제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그 다음에 유지보수 관리라든지 백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PI라든지 CLI 또는 SDK 통해 가지고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운영 환경을 좀 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제 2세 변화는 뭐냐면 실제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한 관리, 그 다음 과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고객 데이터 센터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설치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와 서비스 과금과 관련된 정보들이 저희 쪽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테넌시와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동하는 역할을 하는 게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세대는 이게 그 렉으로 별도의 렉으로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고가 돼가지고 상면을 크게 이제 2개의 렉이 차지하기 때문에 상면 공간에 대한 비용하고 그 다음에 전력에 대한 그 운영 비용 자체가 이제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세대에 와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 로컬 경량화된 로컬 제어 플레인이라고 해서 X86 서버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경량화된 서버를 탑재하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되면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또 이 클라우드 커스터머,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설치가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기까지 관련 이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 영업대표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하시고 나면 그 엑사CC의 하드웨어에 대한 발주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약과 동시에 저희 테넌시가 이제 생성이 돼서 고객한테 이제 웰컴 메일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가 설치되기 위한 로지스틱스, 예를 들어 상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전원의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 그것들에 대한 서베이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이제 발주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입고가 되기 전에 그 사전 준비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저희 쪽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고객 데이터 센터에 설치가 될 그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의 그런 정보들을 미리 사전에 이제 그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VM 클러스터에 대한 네트워크 요구사항하고 백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가 입고되고 나면 저희 필드 엔지니어가 온사이트에 방문하여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에 대한 활성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사전 준비된 그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활성화하게 되면 저희 쪽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그 테넌시, 클라우드 계정 정보에 고객 데이터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엑사데이터 클라우드의 커스터머의 정보들이 이제 동기화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VM 클러스터 이제 생성하고요. 이 VM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이제 RAC, 이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생성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완료가 되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연동을 한다든지 데이터 이관이라든지 마이그레이션 작업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아키텍처하고 이제 기술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는 8M 하드웨어 이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4가지 모델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가장 작은 게 이제 베이스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쿼터렉, 하프렉, 플렉인데요. 베이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투노드 RAC인데, CPU가 이제 48개, 그 다음에 메모리는 뭐 656기가고요. 쿼터렉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투노드 RAC지만, 그 50PU가 이제 더 많습니다. 150PU. 그 다음에 메모리 이제 더 크고요. 그 다음에 하프렉은 쿼터렉의 2배. 그 다음에 플렉은 하프렉의 2배.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는 그 VM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독립적인 시스템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시스템 같은 경우엔 4개의 VM 클러스터를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쿼터렉 이상은 이제 8개까지 독립적인 시스템들을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키텍처를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쿼터렉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이제 2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하이퍼바이저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하이퍼바이저 위에 그 돔류, 고객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게스트 OS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VM 클러스터로 이제 구성이 되고, 오라클 RAC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설치되고 운영되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도 독립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VM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 모델,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렉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고객분들께서는 커스터머 VM, 앞에서 이제 돔류였죠. 게스트 OS에 대한 관리 부분,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게 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 그 다음에 VM에 대한 생성 관리, 그 다음에 VM에 대한 백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하게 되시고, 물론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스키마에 대한 관리까지 이제 되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서버와 하이퍼바이저까지는 오라클에서 다 이제 소유하고 이제 관리해드리는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라든지 피지컬 서버 또는 피지컬 스토리지, 피지컬 네트워크에 대한 스위치 등에 대한 그 매니지먼트 또는 관리, 패치 이런 것들은 다 오라클에서 이제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라클 관리자라 그래도 고객 VM에는 접근이 이제 불허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든지 데이터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VM 클러스터를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독립적인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데이터베이스 서버뿐만이 아니고 그 스토리지 서버까지도 독립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VM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사업 부서 또는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고객별로 독립된 시스템을 이제 구성해서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분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VM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들이 독립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전용 OS하고 그다음 디스크 메모리 개별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시스템은 4개, 그 다음에 쿼터렉 이상은 8개의 그 독립된 시스템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독립된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그 구획을 나눠가지고 나중에 과금으로 개별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형태의 서비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식, 앞에서도 잠깐 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실제 고객에 대한 그 클라우드 계정 정보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고객 데이터 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엑사데이터의 클라우드 커스터머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이 로컬 제어 플레인이 저희 쪽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TLS 소켓 통신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뭐 관리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과금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저희 쪽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그 클라우드 계정과 동기화하는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PN 채널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 쪽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전송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패치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 패치를 이 로컬 제어 플레인에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제어 플레인이 일종의 에이전트라든지 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인터페이스는 그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거의 모든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콘솔 통해 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VM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생성 관리 모든 작업들을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콘솔 통해 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ST API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DK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연동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파이썬이라든지 자바, 루비, 뭐 고도 이제 지원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뭐 확장을 하시거나 개발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쉘 기반으로 그 CLI, 명령어 라인 인터페이스 통해 가지고 뭐 크론 탭에 등록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자동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라폼도 요새 이제 클라우드 리소스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툴로서 테라폼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테라폼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DBA라든지 아니면 개발자들이 많이 이제 매뉴얼하게 코드를 작성하셨던 부분들을 콘솔, 앞에 말씀드린 콘솔이라든지 SDK 또는 API 통해 가지고 자동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구성을 해 드린 거, 그게 큰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VM 클러스터와 관련돼 가지고 CPU 스케일, 그러니까 클러스터의 CPU를 더, 그러니까 서버의 CPU를 더 확장을 한다든지 또는 뭐 새로운 VM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삭제한다든지 뭐 그런 작업들을 이제 다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생성, 뭐 삭제, 시작 정지 뭐 다 이제 하실 수가 있고, 특이한 부분이 뒷부분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 가드에 대한 자동화 부분도 기능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DBA가 그런 그 데이터 가드 구성하기 위해서 매뉴얼하게 이제 스크립트라든지 명령어 통해 가지고 구현했던 부분들을 콘솔을 통해 가지고 마우스 클릭의 입력 몇 개의 입력을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 가드 환경을 그 구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치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분기적으로 그 업데이트, 패치 세트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그 패치 세트들이 릴리즈가 되고 나서 그 업데이트들이 요 로컬 제어 플레인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언제 이 패치 세트를 적용할지 스케줄링을 거실 수가 있고, 그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롤링 업그레이드라든지 패치 작업들을 이제 해주는 형태의 서비스로 그 운영에 대한 그 부담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 같은 경우에 직접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그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직접 고객 데이터 센터에 고객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고객 그 네트워크 스위치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GBps 또는 25GBps 파이버 채널 또는 10GBps 쿠버 채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엑사데이터와 동일한 하드웨어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스위치를 이제 온프레미스 쪽 엑사데이터 쪽에 옮겨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시는 것도 이제 지원을 해 드린다는 거죠. 스위치 마운트 해가지고 실제 뭐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고속으로 이제 그 이관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하는 클라이언트하고 백업이 이제 VLAN 기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고객 네트워크와
연동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링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설명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OCPU라고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온프레미스에서는 보통 이제 최대 피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CPU를 산정을 해서 그거로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발주를 내고 이제 구매하시게 되는데, 도입을 하시고 나서 보게 되면 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뭐 유휴분들로 인한 비용의 손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저희 이제 그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이러한 CPU에 대한 증가 또는 감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입을 하실 때 평균 CPU 수량에 대한 유시지를 기준으로 도입 구성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CPU를 스케일 업 한다든지 스케일 다운 하시는 그런 탄력성을 가지고 운영 중에 이제 가지고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 오라클 엑사데이터, 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기존 일반 환경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백업 환경을, 온프레미스 환경의 백업 환경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희 쪽 백업 어플라이언스 또는 알맨 기반으로 뭐 VTL에다가 백업을 받으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NFS 스토리지에 받는 고객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환경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호환성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거 이외에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또 백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비용이 이제 작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백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앞에서 이제 잠깐 설명드렸는데, 고가용성 이외에 저희 쪽에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DR을 또 많이 구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재복구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하시는데,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이 DR 환경을 통해 가지고 ADG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콘솔을 통해서 또는 API라든지 CRI 통해 가지고 스위치 오버라든지 페일 오버 같은 거를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자동화돼서 제공되기 때문에 손쉽게 DR 환경을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도 백업과 동일하게 기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다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노지컬 마이그레이션, 예를 들어 데이터 펌프라든지 골든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로지컬 마이그레이션 뿐만이 아니고 알맨이라든지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를 통한 마이그레이션 또는 데이터 가드까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마이그레이션 하시고 난 다음에 TD 암호화 작업 하시는 형태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세대가 되면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 상에서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단 현재까지는 이제 싱글 VM 클러스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생성해서 관리하는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도 현재 2세대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방안하고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를 도입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유즈 케이스를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이 어려운, 그러니까 데이터 용량도 문제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퍼블릭 클라우드상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이외의 곳에 이제 위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제 등이 있을 경우에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를 통해 가지고 좀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엑사데이터를 대개체 작업, 그러니까 노후화된 하드웨어를 교체 작업을 하시는데, 이것과 함께 요새 이제 클라우드로 이관을 좀 고민하시고 계시는 고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 같은 경우에도 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를 통해 가지고 엑사데이터에 대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고객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통합 뒷부분의 사례로 좀 설명드릴 건데요. 온프레미스 환경 11j R2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고객사들 같은 경우엔 이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를 통해 가지고 멀티 테넌시 환경으로 그렇게 이제 통합을 하고 19C로 이제 업그레이드 해서 클라우드를 통한 어떤 자동화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운영 표준화 같은 거를 확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객분들께서는 엑사데이터
좋긴 한데 인프라스트럭처 관리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관리에 대한 버든을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고객들 분들께서도 저희 오라클에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리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고객분들도 도입 검토하는데 좀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스팅 서비스 또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부라든지 아니면 계열사 또는 다른 고객사에 대해서 별도의 독립된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사도 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결론은 이제 클라우드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초기 도입 비용들, TCO 있잖아요. 그래서 KPX에서 운영 비용으로의 어떤 전환을 고민하시는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도입을 많이 검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 이제 비용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고객분들께서도 요 엑사 데이터 클라우드의 커스터머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환 예시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존의 오라클 엑사데이터 X2-2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 같아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투노드 RAC에 그 24코어짜리 그러니까 노드당 12코어씩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 고객이었는데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로 이제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CPU 수량을 TPMC, 저희가 이제 엑사데이터 신규 모델에 대한 M밸류와 거기에 따른 이제 TPMC 수치를 기반으로 CPU 수량을 24코어에서 16코어로 한 8코어 정도 그러면 이제 라이센스가 많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를 또 얻으실 수가 있고 여기에 CPU UCG까지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16코어에서 뭐 12코어로 저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 뭐 버스팅까지도 버스팅을 통해 가지고 운영하시게 되면 운영 비용 자체를 더 낮추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센츄리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북미 쪽 이제 의료 데이터 분석하는 고객사이시고요. 미국이고 프로덕션은 시카고의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를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디알로 마이애미의 개발이라든지 디알 환경, 테스트 환경은 마이애미에 이제 구축하셔가지고 이것들은 이제 그 데이터 가드 통해 가지고 운영하시는 고객인데요. 배치 성능하고 트랜잭션 처리량이 한 60% 정도 이제 증가했고 배치 처리 시간은 60% 감소. 그다음에 6개월 운영을 해보니까 한 6개월 만에 ROI가 이제 나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반도체 업체인데요. 요거는 이제 영국하고 독일에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이얼로그 세미컨덕터라는 그런 회사고요. 스마트폰하고 LED 라이트 또는 IoT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들, 소규모의 이제 반도체들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고요. 여기는 지금 앞에서 같이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를 DR로 이제 구성을 하셨는데 기존에 이제 백업 환경으로 저희 쪽에 이제 백업 어플라이언스 지드라를 이제 도입하셔가지고 백업하고 복구에 대한 성능이 한 4배 정도 향상됐다는 거죠. 그래서 DR 쪽에서 백업 받아가지고 나중에 장애가 생기면 이거를 이제 복구하는데 4배 정도 이제 빨라졌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생성 환경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며칠 걸렸던 게 몇 분 단위로 이제 끝났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베이스 생성 하나 이제 딱 하게 되는데 굉장히 시간을 이제 줄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국내 고객사인데요.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를 한 25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25개 정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거를 이제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시던 환경을 데이터 센터를 없애고 모 회사의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센터가 생겼거든요.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이관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진행을 계획하셨고 진행을 하시던 중에 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의 커스터머를 통해 가지고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러한 이제 사업을 현재 이제 도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하실 때 초기 투자 비용하고 연간 운영 비용을 보니까 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의 커스터머를 통해 가지고 만약 운영을 하게 되면 한 20% 정도 절감 효과를 얻으실 거라고 예상을 되어 가지고 이제 도입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 이제 이관 중이시고요. 이제 도입하셔 가지고 운영을
이제 할 계획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DR까지도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도입만 이제 내년 정도 이제 도입을 하셔가지고 프로덕션 다 이관이 되면 DR을 이제 춘천 쪽에다가 구축하시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객 데이터 센터에서 그 엑사데이터 환경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약을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서비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모든 관리를 오라클에서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이 자동화돼 가지고 제공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일종의 뭐 턴키 방식의 서비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운영 환경 자체에 대해서 그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에 있어서 고객분들께서는 좀 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집중해서 업무를 이제 운영하실 수가 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고객 데이터 센터 밖으로 벗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제 준수하고 그 다음에 보안에 있어서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렸지만 비용에 대한 탄력성 기반으로 CPU 수량을 스케일 업을 한다든지 다운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이제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생성하고 그 다음에 패치와 관련된 부분을 제공받아 가지고 뭐 자동화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그 IT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빨리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 엑사데이터 자체가 기존의 고가용성을 위해서 RAC 클러스터 돼 있고 그 다음에 DR을 위해서도 기능들이 자동화돼서 제공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그 재해복구 환경까지 구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40년 동안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해 왔고 또 유지보수 관리해 온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공해드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이제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2세대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